안녕하세요, 아르동키입니다. 아르동키 26화에서는 사과와 바나나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작가의 경우에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유형이 많지만, 감독의 경우에는 장르를 다양하게 넘나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박찬욱이나 왕가위, 마틴 스콜세지, 제임스 카메론, 피터 잭슨 같은 명감독은 자신의 확실한 분야를 가지고 있지만, 크리스토퍼 놀란이나 알폰소 쿠아론 같은 감독은 다양한 장르에서 아주 뛰어난 성과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과와 바나나를 다 잘 그리는 감독은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와우 포인트는 크리스토퍼 놀란 대 봉준호입니다. 구독, 좋아요. 예술하는 당나귀TV는 대한민국 예술문화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두 사람의 작품 중에서 어떤 작품을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토퍼 놀란과 봉준호 감독은 공통점이 많은 영화 감독입니다. 나이부터 데뷔 시기까지 비슷합니다. 놀란은 1970년생이고요. 봉준호는 69년생입니다. 놀란은 1998년에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 작품인 미행으로 데뷔를 했고, 봉준호는 2000년에 코미디 영화로 분류하죠. 플란다스의 개가 데뷔작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1997년 모텔 선인장이 봉 감독의 장편 시나리오 데뷔작입니다. 두 감독은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하는 대표적인 작가주의 감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혼자 쓰는 건 아닙니다. 아카데미 수상은 봉 감독이 좀 빨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봉 감독은 2019년 기생충으로 칸 황금종려상, 골든글로브의 외국어 영화상, 아카데미의 작품상을 휩쓸었습니다. 놀란 감독은 오펜하이머로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영화를 대하는 자세나 연출 실력에서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감독이라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놀란은 1-2년 간격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다작하는 감독이지만, 봉 감독은 작품 개봉 주기가 3-4년 간격을 유지하는 스타일입니다. 봉 감독은 현재 8번째 장편 영화를 촬영 중이지만, 놀란은 연출장만 이미 13편에 달합니다. 정말 엄청난 능력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놀란은 플롯으로 스토리를 견인하는 스타일입니다. 특히 2001년 메멘토는 정말로 복잡한 플롯 구성을 가진 수작입니다. 타란티노가 펄픽션에서 신선한 플롯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것이 1994년인데, 이후 가장 현란한 플롯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메멘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메멘토로 놀란이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지 못한 것은 논란이 되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장르 다양성에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헐리우드와 충무로 영화 시장의 차이를 전제하고 비교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강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점을 또 부각해야 하는 이유는 놀란 영화가 놀라운 성공 확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란은 미스터리 범죄 스릴러 장르로 데뷔했고, 그 장르에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다크나이트처럼 범죄, 액션, 히어로, 느와르, 미스터리, 하드보일드 등의 다양한 장르가 융합된 작품에서 대성공을 거뒀고, 인셉션이나 인터스텔라, 테넷 같은 SF 장르에서도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전쟁 영화인 덩케르크, 전기 영화인 오펜하이머, 그리고 프레스티지 같은 판타지 성향의 작품에서 모두 각본과 연출에서 대단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만들면서도 실패했다고 지적할 만한 작품이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크리스토퍼 놀란 뒤에는 시나리오 작가인 동생 조나단 놀란이 있었다는 점도 반드시 강조해야 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주류 장르는 드라마입니다. 코미디 작품으로 데뷔했지만 2003년에는 살인의 추억으로
범죄 스릴러와 드라마를 기반으로 하는 장르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괴물이 SF나 판타지 성향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본격적인 것은 아니었고, 설국열차는 SF로 보기에는 좀 빈약하고 오히려 판타지 성향이 있는 드라마 작품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봉준호가 장르 회도를 하는 것은 지금 제작 중인 미키 17이 처음인 거죠. 미키 17이 각종 구설이 난무하는 영화가 되면서 개봉일이 2025년으로 연기되기는 했지만, 봉준호의 첫 SF 블록버스터라는 측면에서 기대해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정말로 수작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논란과 봉준호를 비교해보면 제가 요즘 아주 힘주어 얘기하고 있는 우리나라 스토리 산업에서 왜 장르가 편협할 수밖에 없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개입니다. 문화적인 토양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소비자 취향의 차이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자본력의 차이입니다. 아르동키가 봉준호 감독에게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봉 감독 작품 중에서 설국열차, 옥자, 미키 17 같은 장르 영화는 외국 자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모두 봉 감독 전문 장르가 아닙니다. 미국은 세계 시장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헐리우드로 끌어들여서 세계 시장에서 팔리는 작품을 만듭니다. 메멘토를 보고 놀란에게 인썸니아를 연출시킨 것처럼 박찬욱과 봉준호가 미국 시장으로 스카우트된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잘 찍는 감독들을 수입해서 자신들의 주류 장르 작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다음에는 어떤 한국 감독이 헐리우드로 스카웃될까요? 오징어 게임 2가 성공하게 되면 황동혁이 다음 순서 아닐까요? 와우. 그렇다면 놀란과 봉준호 감독의 작품 중에서 최고 작품은 어떤 걸까요? 정말 행복한 고민입니다. 아르동키의 개인 입장에 충실해서 세계 작품을 꼽는다면 3위는 오펜하이머입니다. 전형적인 전기 영화의 드라마turgi를 가지고 있으면서 도덕적인 딜레마 상황의 갈등을 아주 깊이감 있게 연출하는 대가의 안목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발 장면 등의 그래픽 효과는 오히려 스토리에 집중하도록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영화 예술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고민은 1, 2위에 집중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너무 쉽고 상투적인 말이지만 사실 개인의 취향입니다. 어떤 작품을 1위로 꼽는다고 해서 다른 작품의 가치가 폄훼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1위는 다크나이트입니다. 덩케르크는 전쟁 영화 장르의 관습과는 많은 거리감이 있고 딱히 주인공을 설정하지 않은 듯한 드라마turgi를 통해 전쟁의 참상을 조용하지만 큰 울림이 느껴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영화 예술의 최고봉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도 아주 높이 평가하는 영화이지만, 재미라는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르동키 개인적인 취향을 감안할 때, 그리고 주제의 묵직함에서 다크나이트가 절대 덩케르크에 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1위를 다크나이트로 꼽는데 전혀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봉준호의 최고 걸작은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역시 개인적인 취향으로 선택한다는 전제로 3위는 괴물입니다. 2위는 살인의 추억, 1위는 기생충. 기생충은 세계인이 좋아하는 영화이고 그 바탕에는 주제의 보편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봉준호가 영화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아르동키는 개인적으로 알폰소 쿠아론이나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도 논란에 비교되는 천재 감독이라고 인정합니다. 장르를 넘나들며 흥행과 주제면에서 모두 성공하는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대가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사과와 바나나를 다 잘 그리는 감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욱과 봉준호 이후 세대에서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은 그런 잠재력을 가진 감독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끝! 구독, 좋아요